안녕하세요. 저는 2년 동안 매일 아침에 과일을 먹었습니다. 살도 최대 9kg가 빠졌고 건강검진 결과도 진짜 좋아졌어요. 그리고 요요도 안 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과일 모닝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과를 먹을 거예요.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먹는데 오늘은 좀 배가 고파서 3개를 먹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1개만 먹어도 배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양을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좀 더 오전 시간이 정신이 맑은 느낌이에요. 밥이나 빵 같은 거를 먹었을 때보다 훨씬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고 변비에도 직방이에요. 아마 이걸 다 먹으면 바로 화장실에 갈 거거든요. 예전에는 3일에 한 번씩 볼일을 봤었는데 지금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변비 있으신 분 그리고 위나 장이 조금 약하신 분들한테도 아침 과일식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제가 아침 과일식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변비도 없어지고 아침에 컨디션도 좋고 건강검진 결과도 정말 좋아지고 심지어 많은 분들이 혈당을 좀 걱정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혈당이 내렸거든요. 이 좋은 거를 나만 하기가 아깝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 아침 과일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건데 혹시 여러분이 아침 과일식이 정말 잘 맞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걸 해서 엄청 건강해질 수도 있는 거고 변비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이어트에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봐서 살이 쭉쭉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다양한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는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물론 이런 영상을 올렸을 때 안 좋은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래도 내 영상이 누군가에게 딱 한 명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건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아침 과일 습관 류은경 선생님께서 지은 책인데 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거는 내돈내산입니다. 이것 때문에 과일 모닝을 시작한 건 아닌데 교보문고에 갔는데 이 책이 있더라고요.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왜 과일 모닝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하시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건강식, 다이어트식 관련해서 10권 정도의 책을 읽었어요. 그러고 얻은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영상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한 조각. 오늘은 샤인머스켓입니다. 맛있다. 제가 수많은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이 아침 과일 다이어트는 요요가 안 와요. 제가 원래 여름에 빠졌다가 겨울에 살이 찌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겨울에 50kg를 안 넘은 적이 없어요. 심하면 막 56kg까지 가고 막 그랬었는데 아침 과일 다이어트를 하고 그리고 좀 자연식물식 위주로 먹으니까 계속 40kg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2년 동안. 작년에도 그래. 그래서 이게 거의 처음이에요. 완전 어릴 때 몸무게 작게 나갈 때 그때 말고는 다 50kg가 넘었었는데 이번에 딱 처음으로 40kg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최장기간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추! 마지막! 오늘도 과일 모닝 완료! 오늘은 한라봉을 먹어볼 거예요. 한라봉 4개입니다. 맛있겠다. 오늘은 식곤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원래는 식곤증이 되게 심했어요. 특히 어릴 때는 식곤증이 너무 심해서 수업 때 잠만 자는 거예요. 제 선생님들한테는 정말 죄송했던 행동이지만 그때는 쏟아지는 잠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제가 무슨 병이 있는 줄 알았대요. 기면증 같은. 그리고 제 담당 선생님까지 붙여질 만큼 제가 그게 심했나 봐요. 그때 보통 아침에 뭘 먹었냐면 빵을 주로 먹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맞벌이셔가지고 되게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늘 빵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맨날 아침에 빵을 허겁지겁 먹고 수업을 들으려고 하면은 늘 잠이 왔던 거죠. 그런데 과일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 번도 식곤증이 왔던 적이 없어요. 아침에 먹는 과일은. 자, 한라봉 4개도 사실 보통 사람들한테 좀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배부르게 먹었을 때도 전혀 식곤증이 오지 않았고 늘 정신이 맑은 상태였어요. 가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일 모닝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조금 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수업도 좀 더 잘 듣고 집중력도 조금은 더 나았지 않을까? 그러면 공부도 조금
좀 더 잘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한테도 늘 과일 모닝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보는 책들에서도 아침에 과일을 먹을 때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보다. 왜냐면 과일 같은 경우는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거의 안 든대요. 근데 다른 음식은 이제 소화를 하는데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칼로리의 60%는 소화하는 데 쓴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식곤증이 좀 심하시거나 여러분들의 아이가 식곤증이 좀 심하시거나 하면 좀 아침에 과일을 한번 먹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고 추천을 드려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아침에 먹는 거고 식전에 먹는 게 몸에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식후에 먹거나 저녁에 많은 양의 과일을 먹는 건 좀 추천하지 않아요. 그거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식후 적어도 한 한두 시간은 지나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한라봉입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 먹을 과일은 귤입니다. 귤! 제가 맛있는 귤 고르는 방법은요. 일단 껍질이 좀 말랑말랑한 게 많이 익어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 부분. 이 꼬다리의 반대편인 이 부분을 눌렀을 때 좀 움푹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귤이 딱 먹기 좋은 맛있는 귤이에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준 건 아니고 감으로 알게 된 꿀팁입니다. 말랑말랑 푹신푹신. 지금 수영을 다녀와서 엄청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진짜 맛있다. 엄청 잘 익었네. 제가 매일 아침에 과일을 먹으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일이 솔직히 금값이잖아요, 요새. 근데 저도 그렇게 돈이 많은 편은 아니고 마트 말고 시장에서 사면 좀 더 과일을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저렴한 과일 위주로 먹어주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사온 귤들도 이만큼 샀는데 3,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끼에 3,000원 이하인 거죠. 근데 그렇게 치면은 싸잖아요. 사과 같은 것도 4개 5,000원 하면 하루에 2개 먹는다 치면 2,500원인 꼴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특히 바나나는 편의점에 보면은 5개 2,000원에 팔거든요. 그러면 개당 400원 꼴인 건데 하루에 2개 정도 먹는다고 치면은 뭐 하루에 1,000원도 안 드는 거죠. 그렇게 치면 오히려 한 끼에 더 저렴한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비용은 크게 부담을 안 가지고 먹고 있고, 제가 아무리 과일을 매일매일 먹고 좀 펑펑 쓴다고 치더라도 제가 외식하는 비용에 비하면 그거에 비해서는 정말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부담을 갖지 말고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저렴한 과일 위주, 뭐 귤, 바나나, 방울토마토, 사과도 시장에서 사면 저렴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딸기나 샤인머스켓 같은 거는 저한테도 좀 가끔 먹는 사치품이고 얼마든지 저렴하게 과일 모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과일을 사면 좋은 점이 가서 과일 가게 아저씨, 아주머니들하고 뭐 가볍게 인사도 하고 정겨운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다 가끔씩 뭐 덤으로 한 개씩 끼워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단골이 되면은 오늘은 이 과일이 맛있다, 저거는 이것보단 별로다, 뭐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웃는 얼굴로 맞이를 해주시니까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시장에서 한번 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상쾌한 아침. 오늘은 딸기입니다. 저는 맨날 먹기 좋게 꼬다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먹거든요. 근데 꼬다리를 바로 버리지 않고 이렇게 플레이팅을 해서 주면은 딸기가 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초록색과 빨간색이 대비되면서. 맛있겠죠? 와. 너무 맛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책을 읽다가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과일을 당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웬만한 과일들이 밥 한 그릇보다 당 부하지수가 낮은 거 알고 계신가요? 당지수랑 당 부하지수랑 다른 건데, 당지수는 1회 섭취량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지수예요. 콩이랑 음료수가 있어요. 근데 콩은 한 30g 정도 먹는데 음료수는 250ml 정도 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1회 섭취량을 고려해서 정리를 한 게 당 부하지수인 거예요. 웬만한 과일들이 밥 한 그릇보다 당 부하지수가 정말 낮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과일은 무조건 당이 많다 해서 멀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 때문에 위험한 거는 과일이 아니라 밥이나 빵, 면, 과자, 음료수들이 훨씬 위험해요.
근데 그런 거 먹는 사람들한테는 뭐 위험하다는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먹는구나 하는데 유난히 과일을 보면은 과일이 위험하다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씁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일에는 당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섬유질, 미네랄, 비타민, 천연 효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천연식품이기 때문에 당이라고 보시기보다는 그냥 자연의 음식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당이 들어있다고 가정했을 때 과자랑 과일이랑 비교를 해보면 과자는 수분도 완전 제거되고 섬유질도 완전 제거된 가공식품이에요. 근데 과일은 그렇지 않죠. 수분도 풍부하고 섬유질도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이 흡수가 되는 게 좀 쿠션 역할을 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과자랑 과일을 비교했을 때는 이거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오늘은 키위입니다. 여러분 키위처럼 이렇게 C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 오메가3가 풍부하대요. 오메가3는 영양제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영양제로 섭취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영양제는 음식에서 딱 특정 성분만 빼고는 다 제거를 해버린 거거든요. 이런 키위 같은 경우도 얘에서 오메가3만 쏙 추출을 해서 알약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섬유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그런 효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설탕 같은 거. 설탕도 이제 사탕수수에서 당분만 착 빼낸 거니까 근데 몸에 해롭잖아요. 물론 그건 당분이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온전한 자연 음식을 섭취하는 거랑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 알약이 좀 더 저품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영양제들이 온전한 자연식품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약간 인간의 오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히 자연을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다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일 뿐인 거니까 그렇다고 영양제를 먹는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영양제보다는 그래도 자연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과일 모닝 완료! 오늘은 바나나입니다. CU나 이마트24 같은 편의점에 가면 2,000원에 5개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과일 모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꼬다리가 초록색일 때는 먹으면 안 돼요. 덜 익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꼬다리가 쪼그라들고 거무틱틱해졌죠. 그리고 겉에 이런 스위트 낫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반점들이 많이 생겼을 때가 가장 맛있고 달달한 때이기 때문에 이때 먹어주면 좋아요. 바나나를 공복에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공복에 먹어본 결과 그닥 안 좋은 점은 못 느꼈어요. 저처럼 매일 과일을 번갈아 가면서 먹고 바나나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먹는 거니까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매일 아침 바나나를 먹는다고 했을 때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매일 다른 과일을 먹고 어쩌다 한 번씩 바나나를 먹는 경우면은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시절 때는 배가 아플 때마다 바나나를 먹었어요. 뭔가 배 아플 때 바나나를 먹으면 막 배가 싹 낫는 느낌이 몇 번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 아플 때 바나나를 먹으면 낫는다라는 저의 그런 신념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어주더라고요. 뭔 배 아플 때 바나나를 먹으면 낫냐, 만병통치약이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나중에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거더라고요. 바나나 같은 과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이제 장내 유익균들의 좋은 먹이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환경이 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바나나의 식이섬유가 장을 지나가면서 장에 붙어있던 노폐물들을 싹 청소해주면서 지나가는 거죠. 아마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이제 배 아플 때 바나나를 먹으면 낫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주위에 배가 아픈 사람들 보면은 바나나 한번 먹어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배가 아플 때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는 정말 필수적이에요. 왜냐면 장내에 이제 비만인 사람들을 보면은 비만 세균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비만 세균을 유익균들이 좀 물리치고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어서 비만 세균들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익균들에게 좋은 먹이를 제공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바나나 같은 과일이 좋은 먹이가 돼주겠죠.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려면 바나나 똥을 누는지 확인해보래요. 책에서 읽은 건데 바나나 똥이 아니라 토끼똥처럼 좀 건강하지 않은 변을 보는 거는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래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의 매일 황금 바나나를 봅니다. 근데 저도 과일 모닝을 하면서 그렇게 변한 거고 옛날에는 3일에 한 번, 뭐 늦으면 5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도 화장실에 못 간 적이 있어요. 요즘 젊은 여성들이 많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래 변이 장 속에 머무를 경우에는 그 변의 독소가 주변 장기들한테까지 퍼져나가서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원활하게 배출이 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과일 모닝을 꾸준히 하시면 1일 1 황금 바나나를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과일 모닝 하는 거를 잘 보셨나요? 처음부터 저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생각이 나실 때마다 한 번씩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해보시고, 처음엔 하루 해봤다가 괜찮으면 3일 해보고, 그러고 괜찮으면 일주일 해보고 하는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